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퇴직을 앞두고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10억쯤은 모을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커녕 40대에도 늘어나는 생활비와 교육비, 주택대출 상환의 허덕이다 보면 자산은커녕 빚더미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10억 순 자산이면 상위 10%라는데 나는 대체 왜 그 벽을 넘지 못했을까? 이제는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인데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10억 순 자산의 벽, 40대가 깨지 못하는 이유. 퇴직을 앞두고 재정 상태를 점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평생 죽어라 일했는데 대체 나는 뭐가 남았을까? 이 질문이 가슴에 꽂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방향이 어쩌면 잘못된 지도 위였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10억 순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40대 이후로는 이 벽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왜 그런지 세 가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40대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대기업에서 15년을 일한 직장인입니다. 연봉은 1억 원에 육박하지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혼하면서 받은 대출, 자녀의 교육비, 그리고 생활비가 모든 소득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김 씨는 늘 다음 달에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집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차를 새로 사고 자녀에게 더 좋은 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 거죠. 결국 40대 중반이 된 김 씨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번 돈은 다 흘러가 버리고 남은 건 빚과 불안뿐이구나. 이런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10억이라는 목표는 꿈처럼 멀게 느껴질 뿐입니다. 좋은 10억 순 자산을 만들려면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사례 2. 50대 자영업자 이 씨의 현실. 이 씨는 30대 중반에 시작한 작은 식당을 20년째 운영 중입니다. 처음엔 열심히 일하면 돈이 쌓일 줄 알았죠. 하지만 자영업의 세계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같은 외부 변수와 점점 높아지는 임대료, 직원 월급 등으로 매달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었죠. 이 씨는 말합니다. 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자산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부채 덩어리더라. 지금 그는 정년이 없는 자영업자라는 명목 아래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며 살아갑니다. 은퇴 준비는커녕 건강 걱정이 먼저입니다. 이 씨의 문제는 수입을 자산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긴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재투자하거나 별도의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를 꾸준히 자산으로 바꿔야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60대 퇴직자 박 씨의 후회. 박 씨는 은퇴 직전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50대 초반까지는 퇴직 후엔 골프나 치며 여유롭게 살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그가 직면한 건 소득 공백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3억 원을 조금만 쓰면 되겠지 싶었지만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와 사업을 시작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게 문제였습니다. 10억만 있었으면 이렇게 불안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매일같이 밀려옵니다. 박 씨는 결국 퇴직 후 재취업을 알아보며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좋은 퇴직 전부터 재정적 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금에 의존하거나 위험한 투자로 한탕을 노리는 태도는 오히려 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40대가 10억 순 자산의 벽을 넘기 어려울까? 1.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을 놓침. 3040대는 소득이 늘어나는 시기인 동시에 지출도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자녀 교육, 주택 구매, 대출 상환 등으로 여유 자금이 생기기 힘들죠.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후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2. 소비에 대한 잘못된 관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데는 익숙하지만 돈을 관리하거나 불리는 데는 서툽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 수준도 높아지면서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3. 재정 계획 부재.
나중에 모으지 뭐라는 태도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재정 계획은 시간과 복리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면 10억이라는 목표는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1. 지출 통제부터 시작하라. 수입의 1020%는 무조건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세요. 생활비와 사교육비 등 고정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2.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라. 부동산, 주식, 연금 같은 자산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단,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꾸준히,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게 중요합니다. 3. 재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라. 10억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 단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자산, 예상 소득, 지출 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마무리하며 10억 순자산의 벽은 넘기 어려운 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준비한다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당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현실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40대, 50대, 60대의 노력이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더 빛나게 할 겁니다. 전문가, 칼럼 10억 순 자산의 벽을 넘기 위한 현실적 접근법. 우리는 흔히 자산의 크기가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0억 순 자산이라는 숫자는 상위 10%를 상징하는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이 벽을 넘기 위해 꼭 고소득 직업이나 대박 투자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큰 변화입니다. 오늘은 40대 이후 이 벽을 넘기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막연히 좀 부족하긴 하지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부채가 있어도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재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한 50대 직장인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 씨는 연봉이 8천만 원에 이르지만 대출 2억 원, 자녀 교육비 월 200만 원, 생활비 월 300만 원을 지출하며 매달 적자에 시달립니다. 그는 지금은 힘들지만 은퇴 전에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10년 안에 대출 상환조차 힘든 상황이죠. 전문가의 조언. 자신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보세요. 현재 소득, 지출, 자산, 부채를 명확히 적어야 계획이 보입니다. 모르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알면 해결 방법이 보인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출을 통제하고 생활 수준을 낮추는 연습.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40대 직장인 B씨의 사례를 보죠. 그는 연봉 1억 원에 고급 외제차를 몰고 자녀를 해외 유학까지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늘 돈이 부족해요. 연봉은 올랐는데도 이상하게 더 쪼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지출을 줄이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절대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외제차를 중고차로 바꾸고 해외 유학 대신 국내 대학교와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늘리는 투자 습관 만들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선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의 자영업자 C씨는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한 번만 오르면 한 방에 10억을 만들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리스크가 큰 종목에 올인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을 잃고 다시 재취업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전문가의 조언. 투자는 반드시 분산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ETF, 연금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눠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꾸준함에 초점을 맞추세요. 재테크 공부를 통해
기본 지식을 쌓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장기 계획 세우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눈앞에 두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40대부터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하는 이유죠. 60대 퇴직자 D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직 전엔 당연히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받고 나니 매달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10년 안에 다 쓰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전문가의 조언. 퇴직 전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연금 자산을 최대화하고 월세 등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확보하세요. 은퇴 후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소득원을 준비하세요. 성공적인 재정 관리의 3가지 핵심 원칙. 현실을 직시하라.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막연한 낙관을 버리세요. 소비를 통제하라. 소득이 늘어도 소비는 늘리지 말고 남는 돈은 무조건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세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라.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꾸준히 자산을 불리는 습관을 만드세요. 마무리하며 10억 순자산의 벽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벽은 남이 대신 넘겨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작은 습관을 바꾸고 현실을 직시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그 벽은 분명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 그리고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여유로운 시간이죠. 특히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근면하게 살아온 우리 전직 경찰 김모 씨 가명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퇴직 후 받은 5억 원의 퇴직금을 S&P 500에 올인하며 이제 경제적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현실은 상상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1. 꿈과 현실 사이. 김모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짚어봐야 해요.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해 모은 퇴직금을 투자해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은 장기적인 투자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 수단으로 고려하죠. 그러나 김모 씨처럼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올인하는 선택은 때로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2. 김모 씨의 충격적인 현실. 김모 씨는 60세의 나이에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꿈꾸며 S&P 500에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그는 경제 불안정 속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차 있었죠. 그러나 예측과 달리 글로벌 경제의 여러 변수와 미국 내외의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결국 투자금의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쳤고 심지어 단기적인 손실을 경험하며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3. 사례 1 전직 경찰 김모 씨의 후회. 김모 씨는 퇴직 전부터 평생을 바쳐 일해온 만큼 노후에는 반드시 편안하게 지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S&P 500에 올인한 결과 시장의 급락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겹치면서 원금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준비한 건 은퇴 후의 안정이었는데 오히려 불안감만 커졌다라는 그의 후회는 단일 투자 상품의 모든 것을 맡기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4. 사례 2 55세 퇴직 교사에 대한. 반면 55세에 은퇴한 한 중학교 교사 박모 씨가 겪는 김모 씨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박모 씨는 퇴직금을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S&P 500은 물론 부동산, 채권, 그리고 소규모 창업 투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위험을 분산시켰죠. 그 결과 어느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자산에서 보완이 가능했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방법은 단기적인 큰 수익보다 장기적인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며 박모 씨는 후회 없이 자신의 결정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5. 사례 3. 62세 은퇴자의 경험담. 또 다른 사례로 62세에 은퇴한 세무공무원 이모 씨가 겪는 퇴직금을 S&P 500과 해외 주식 그리고 일부 원자재 투자로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시장이 급등하면서 기분 좋은 수익을 맛보았지만 갑작스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해외 주식과 원자재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S&P 500의 안정적인 면모와 국내 채권 투자 덕분에 전체적인 손실은 제한적이었지만 완전히 안심하고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줄 알았던 내 예측이 틀렸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이 모 씨의 경험은 아무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외부 변수에 의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6.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한 가지 투자 상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은 그야말로 마지막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산 투자 한 곳에 모든 것을 맡기면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 자산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시장 변동성의 예측 불가능성. 아무리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해도 경제의 흐름은 언제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김모 씨처럼 단기적인 급등락에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안정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리스크 관리, 각자의 재정 상황과 위험 선호도에 맞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모 씨와 같이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거나 이모 씨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하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7. 은퇴 후 삶을 위한 준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안정, 건강,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김모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투자 결정에 앞서 충분한 고민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혹시 퇴직금 전액을 한 곳에 몰빵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높은 수익률에만 매료되지 말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무 상담가, 투자 전문가,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즐기기 위한 여러 전문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자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입니다. 8. 결론. 김모 씨의 충격적인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이어야 합니다. 리스크 분산 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 위험을 경계하자. 철저한 사전 계획, 경제 상황과 자신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자. 전문가와의 상담,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자.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지금 자신의 미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정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김모 씨와 같이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차분하게 준비해 보길 바랍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모두 갖춘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분산 투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준비와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해요. 9. 은퇴 후 삶, 준비와 실행의 균형.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모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김모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 투자 방식이 본인의 전체 인생 계획과 어우러지지 않으면 불안감과 후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준비 과정에서 돈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9-1.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준비.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심리적 준비. 은퇴를 맞이하는 시점에 정신적 준비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변화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일해온 사회생활을 마치고 나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 상담을 받거나 동료 퇴직자와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안정 투자 전략의 핵심은 위험 분산입니다. 한 가지 자산에 올인하는 것보다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단기적인 수익률보다 장기적인 안정에 훨씬 유리합니다. 각종 금융상품,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고려하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금 마련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9-2. 건강과 생활의 균형. 은퇴 후의 삶은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은퇴 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규칙적인 운동이나 산책, 취미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적인 치료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활동.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10. 실제 적용 가능한 전략들.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이 여러 가지 전략과 준비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전략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0-1.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전직 경찰 김모 씨의 사례는 단일 투자에 의존했을 때 나타나는 리스크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주식과 채권의 혼합 투자. 주식시장의 높은 수익률과 채권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조합합니다.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시장과 함께 국내 시장에도 투자하여 한 지역의 경제 상황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비상금 마련. 전체 자산의 일부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비상금으로 남겨두어 급격한 상황 변화에 대비합니다. 10-2. 재무 상담과 전문가의 조언. 모든 투자 결정은 전문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 상담. 은퇴를 앞둔 시점에 재무 상담가와 만나 현재 자산 상태와 미래 목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세미나 및 워크숍. 다양한 투자 전략과 금융 상품에 대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여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10-3. 평생 학습과 자기개발. 은퇴 후에도 꾸준한 자기개발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취미와 학습. 평생 학습은 두뇌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리, 그림, 악기 연주 등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와 사회 참여. 은퇴 후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이나 사회 참여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 후회 없는 은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퇴직금 5억 원을 한 곳에 몰빵한 김모 씨의 충격적인 현실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줍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도전이 가득한 시기이지만 그만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 단기적인 수익에 일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재무 상담가와의 상담,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공부, 그리고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들이 모여 결국 후회 없는 은퇴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꾸준히 배워 나가는 자세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차분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단순히 금전적인 자유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행복을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퇴직 2년 만에 나락으로 55세 은행원의 은퇴 후 참혹한 현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한 은퇴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아둔 퇴직금으로 여유를 즐기며 평소에 못해본 취미 활동을 하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직장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끊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생활 패턴은 달라지고 지출에 대한 압박감은 점점 커지며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고민과 마주하게 되죠. 오늘은 퇴직 2년 만에 나락으로 55세 은행원의 은퇴 후 참혹한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은퇴 후 삶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비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직업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지만 은퇴 후 맞닥뜨리는 불안과 공포는 공감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겠죠. 1. 첫 번째 사례, 무계획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A씨. A씨 55세는 30년 가까이 은행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업무 성과가 좋아 퇴직 직전까지 꽤 높은 직급을 유지했고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해온 덕분에 사회적으로도 꽤 인정받는 위치였어요. 문제는 퇴직의 순간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는 겁니다. 조직의 구조 조정이나 명예퇴직 권유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막상 본인이 그 대상이 되면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죠. A씨는 퇴직금이 꽤나 넉넉할 것이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었고 이를 불려보겠다며 무리하게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죠. 내가 은행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는데 금융을 모르겠어? 하는 자만심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진입했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다 보니 위험도가 높은 투자에 몰빵하게 되었어요. 퇴직하고 첫 1년은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 그래도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큰 폭의 손실을 보며 한순간에 마이너스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이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연체 위험까지 떠안게 되었죠. 무엇보다 심리적 타격이 너무 커 자신감이 바닥을 치며 은행에서 일하던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자책이 이어졌습니다. A씨가 전하는 교훈. 장기간 직장 생활에 익숙해 있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안전장치가 없고 내가 얼마나 소비를 줄이고 어떻게 돈을 굴릴지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2. 두 번째 사례 무리한 창업 도전 후 흔들린 B씨. 두 번째 사례는 B씨 56세의 이야기입니다. B씨 역시 은행원 출신으로 퇴직 후 그래도 내가 사회 경험이 많은데 작은 사업 하나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식당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요식업은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즐겨 찾던 음식점을 벤치마킹해 내 식당을 열어보겠다고 결정한 거죠. 처음에는 퇴직금에 개인적 대출까지 받아서 인테리어와 초기 자본을 마련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걸 바라지 말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가게를 오픈하자 장사라는 게 생각처럼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위치를 잡지 못했고 마케팅에도 경험이 없어 초반부터 손님이 적었습니다. 가게 운영도 이론과 현실이 달라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데 매출은 저조했죠. 결국 1년도 채 안 돼서 월세와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퇴직금과 대출금을 전부 소진해버린 데다 남은 것은 빚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자신에게도 억울한 마음에 한동안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B씨가 전하는 교훈.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좋지만 창업은 한 번의 실패에도 큰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지, 유행이나 시장 상황은 어떤지 충분히 검토하고 그 분야에서 실제로 일해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했어요.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내 자본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안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3. 세 번째 사례 철저히 준비했지만 예기치 못한 인생 변수에 흔들린 C씨.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비교적 철저하게 은퇴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어려움을 겪은 C씨 55세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적금을 붓고 40대 중반부터는 연금보험에도 가입해 놓았습니다. 준비가 반이다 하라는 말처럼 퇴직 후의 삶을 일찍부터 고민해온 사람이었죠.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50대 초반에 돌연 큰 수술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겨서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어요. 퇴직과 의료비가 동시에 겹치는 바람에 월급도 끊기고 모아둔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병원비로 소진되었습니다. 설상가상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의 요양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준비면 충분하겠지라고 여겼던 금액이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모아둔 돈을 지키지 못해 퇴직 후 몇 년 안 돼서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된 거죠. C씨는 지금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재활을 하고 있지만 당장 생활비 마련이 시급해 재취업이나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C씨가 전하는 교훈.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뒀어도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가족 문제, 그 외 여러 돌발 상황까지. 결국 탄탄한 비상금이 있어야 하고 나이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죠. 퇴직 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한 번에 닥칠 수 있으니까요. 은퇴 후 삶을 위한 핵심 조언. 수입 다각화 및 재취업 고려. 퇴직 후에 가장 먼저 느끼는 건 고정 수입의 단절입니다. 가능하다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나 프로젝트,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너무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시장 트렌드와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적절한 투자와 안전 자산의 분배. 은퇴 자금은 한 방에 크게 불리겠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금융권에 종사했던 분들조차 자신의 현금 흐름이나 투자 성향을 오판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목돈이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돈이기도 하죠. 안정적인 자산과 어느 정도의 위험 자산을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가족 돌봄에 대한 철저한 대비. 50대 중반 이후에는 건강을 비롯해 가족 간병, 부모님 요양, 자녀 교육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보험 혹은 노후 의료비 준비를 미리 해두면 그만큼 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기개발 및 사회적 관계 유지. 직장 생활이 끝나면 어디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사라져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동호회, 공부 모임, 봉사활동,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서 내가 여전히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며 55세에 은행원을 퇴직하고 2년 만에 어떻게 이 지경까지라는 한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들은 각기 다른 원인과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무계획은 당연히 위험하고 준비를 한다 해도 한순간의 투자 실패나 건강 문제처럼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한 발짝 앞으로 내다보며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케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처럼 되지 않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면 퇴직 후 2년 만에 나락은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 현명하게 계획하고 혹여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배당주 SCHD만 꾸준히 모으면 은퇴 후 걱정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통장 잔고는 줄기만 하고 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말 요즘 진짜 많이 들립니다. 유튜브에서 SCHD 얘기 한 번쯤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겁니다. 안정적인 배당, 미국 우량기업 위주,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도 준수하다는 이유로 은퇴 준비의 끝판왕처럼 소개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SCHD를 정기적으로 사모으고 있고 어떤 분은 월급처럼 배당받는 삶을 꿈꾸며 배당 포트폴리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SCHD 하나만 믿고 은퇴해도 될까요? 현실은 꽤나 냉정합니다. 아무리 우량 ETF라도 그것만으로는 은퇴 후 30년을 버티기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SCHD만 모으다가 은퇴 후 좌절하거나 계획을 수정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제대로 된 은퇴 준비가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배당은 나왔지만 의료비엔 무기력했습니다. 62세 서울 거주 박모 씨. 박 씨는 50대부터 SCHD를 차곡차곡 사 모았습니다. 미국 배당주 ETF니까 꾸준히 배당이 나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도 매분기마다 달러로 배당금이 통장에 꽂혔죠. 은퇴 당시 SCHD 평가 금액은 4억 원. 배당 수익률 3.5%를 기대하고 1,400만 원 연 배당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뜻밖의 지출이었습니다. 은퇴 1년 차, 본인과 배우자 모두 건강검진에서 치료가 필요한 이상 소견이 발견됐고 급작스럽게 몇 천만 원이 의료비로 빠져나갔죠. 배당은 매분기 천천히 나오는데 병원비는 한 번에 목돈이 필요하니 배당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랍니다. 결국 SCHD 일부를 팔아야 했고 그 순간부터 자산은 줄기 시작했죠. 교훈 SCHD는 지속적인 생활비엔 적절하지만 긴급 자금이나 의료비 같은 비정기 지출을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배당도 결국 주가에 따라 줄거나 끊길 수 있는 것이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2달러로 받는 배당, 환율 때문에 매번 눈치 봐야 해요. 58세 부산 거주 이모 씨. 이 씨는 환율에 무지했던 자신을 탓합니다. 은퇴 전 10년간 꾸준히 SCHD를 모았고 매년 34%의 배당을 달러로 받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생활비로 배당금을 쓰려고 하니 환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달은 1,300원일 때 달러를 환전했더니 넉넉했는데 다른 달엔 환율이 1,150원으로 떨어져 생활비가 빠듯해졌다는 겁니다. 환율 리스크를 몰랐던 그는 예측 불가능한 생활비로 매달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결국 국내 자산으로 일부 갈아타는 전략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교훈 배당을 달러로 받는 구조는 환차손을 고려하지 않으면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환율에 둔감하거나 관리가 어렵다면 일부는 국내 배당주나 현금성 자산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3 계속 모으기만 했지 실제로 써보니 불안하더라고요. 60세 경기 수원 최모 씨. 최 씨는 10년 넘게 SCHD만 모았습니다. 은퇴 후엔 배당금으로 생활하고 필요할 때 일부 매도하면서 연금처럼 쓸 계획이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자산을 소비하려 하자 손이 떨리더랍니다. 주가가 떨어질까봐,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까봐 딱히 수입이 없으니 돈을 쓰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결국 SCHD를 보유한 채 지출은 줄이고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단기 알바를 뛰기 시작했답니다. 배당 투자로 자유로운 은퇴를 꿈꿨는데 오히려 더 움츠러드는 생활을 하게 된 셈이죠. 교훈 자산이 있어도 심리적 확신이 없으면 그 자산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SCHD든 무엇이든 은퇴 자금은 쓸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야 합니다. 연금화 전략이나 생활비 자동 이체 구조가 없는 상태에선 아무리 모아놔도 불안함만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SCHD가 나쁜 자산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적 배당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훌륭한 ETF입니다. 하지만 SCHD만으로 은퇴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보완 전략 제안. SCHD 현금 비중 연금형 자산의 3박자 전략. SCHD 꾸준한 배당과 자산 증식. 현금 국내 예금 의료비, 긴급자금, 환율 리스크 대비. 즉시연금, 5공적연금, 고정 수입 안정성 확보. 배당 수익 자동 분산 시스템 설계. 달러 계좌에서 일정 금액 자동 환전 국내 생활비 계좌 이체. 은퇴 후 시뮬레이션 연습. 은퇴 1년 전부터 가짜 은퇴를 해보세요. SCHD 배당과 연금만으로 36개월 살아보면 현실적인 구멍이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많은 사람들이 SCHD만 있으면 노후가 든든할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은퇴 후 2030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가, 환율, 건강, 예기치 않은 변수까지 결국 은퇴는 복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배당은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그것만으로 은퇴가 완성되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은퇴 포트폴리오는 진짜 지속 가능한 구조로 짜여져 있나요? SCHD만 믿다간 큰일 납니다. 은퇴 후 통장이 바닥나는 이유와 그 대안. 은퇴를 앞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 배당주 ETF, 특히 SCHD, SCHWABU, 디비덴드 에쿼티 ETF는 마치 은퇴 준비의 정답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34%의 배당 수익률, 우량, 기업 중심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장기 보유에 유리한 세제 혜택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일 자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SCHD만 집중적으로 보유한 후 은퇴한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은퇴 후 SCHD만으로 재정이 무너지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은퇴 재무 설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1. SCHD는 소득이 아닌 변동성 있는 투자 자산이다. SCHD는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ETF지만 여전히 주식 기반의 변동성 높은 자산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배당이 감소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기에는 배당 ETF들이 고전했으며 SCHD의 가격 또한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은퇴자의 입장에선 심리적으로 자산을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 위축 혹은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2 배당의 환율 리스크. SCHD는 미국 ETF로 배당금은 달러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이 생활비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400원일 때는 여유 있던 생활비가 1,150원일 때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자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환율에 따라 생활 수준이 달라진다면 이는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일부 투자자는 환율이 낮을 때 배당금을 환전하지 못해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며 결국 일부 자산을 분리한 시점에 매도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3. 불확실한 지출 구조와 심리적 소비 위축.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은 단순한 생활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 주택 보수, 비정기 여행 등 불규칙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SCHD의 분기 배당은 정기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많은 은퇴자들은 자산을 실제로 소비하는 것 자체에 불안을 느낍니다. SCHD에서 배당이 나와도 원금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 심리적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생활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의 질이 현저히 낮아지고 경제적 자유가 오히려 제한되기도 합니다. 대한 SCHD를 포함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 단순히 SCHD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SCHD만으로는
은퇴 설계를 완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SCHD는 분명히 우수한 배당형 자산이지만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1. 다양한 자산군의 균형 구성. 현금 및 단기예금, 자산의료비, 긴급지출 대비용, 공적연금 및 즉시연금, 고정소득원 확보, 국내외 배당 ETF 혼합 환율 리스크 분산. SCHD와 같은 미국 ETF 외에도 국내 배당주 ETF KODX 배당 성장 등을 일부 병행하여 환율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금화 구조 설계. 자산을 일정한 수입 흐름으로 전환하는 연금화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의 즉시연금 상품 가입, 정해진 금액을 매월 자동 환전 및 자동 이체 구조로 설정을 통해 자산을 소비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심리적 안정이 생깁니다. 3. 인출 시뮬레이션과 생활비 예행 연습. 은퇴 전 612개월 동안 SCHD 배당과 연금 등 예상 소득만으로 생활해보는 은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현실 검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부족한 영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SCHD는 장기적으로 유망한 배당 ETF이며 은퇴 포트폴리오에 적절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SCHD 하나만으로 은퇴 생활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배당의 한계, 환율 리스크, 비정기 지출과 소비 심리까지 고려할 때 은퇴 자산은 보다 구조화되고 분산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꺼내 쓰는 방식까지 포함되어야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SCHD를 잘 활용하되 그 이면의 숨은 리스크도 반드시 인지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